사람들 앞에서 면접, 발표, 강의, 프레젠테이션 등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데 횡설수설하거나 말이 길어지는 게 문제라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말하기는 나답게 스피치 코치 박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면접 질문만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계속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친구처럼 편한 사이면 괜찮은데 직장 상사처럼 윗사람 앞에서는 늘 버벅여서 한 소리 듣는 경우가 많네요. 사실 저도 처음 여행 가이드를 할 때 여행 정보를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이게 참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릴 방법을 적용하고 난 뒤부터는 말의 흐름이 생겼고 내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어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냐 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논리적으로 말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한번 듣고 실천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주제에 맞는 내 생각과 메시지를 정해야 하죠. 생각정리 클래스 복주원 대표는 스피치를 준비할 때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 정리를 모두 마친 사람인데 진짜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3번째 유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동네 맛집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유형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동네는 삼겹살도 맛있고 치킨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어요. 자, 이 말은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고 하니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면서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최근 괜찮은 삼겹살집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 삼겹살집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삼겹살 맛집은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뭐 나쁘지는 않지만 괜찮은 삼겹살집을 발견했다는 것 때문에 말에 군더더기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우리 동네에 다양한 맛집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삼겹살집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마지막 3번째 생각하고 말하는 유형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건 주제에 맞는 내 생각과 메시지를 정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두 번째 방법은 프렛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프렛 기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 논리적인 말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주장입니다.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두 번째는 리즌,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말한 뒤에, 세 번째 example, 쉬운 예시로 이해를 돕고, 네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내 생각을 결론지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 성격의 장점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이 프렛 기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성격의 장점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 같은 반 친구들에게 어떤 문제든 잘 해결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인데요. 조별과제를 수행하며 전공 지식의 한계를 느꼈지만 다양한 노력 끝에 문제를 해결하였고 반에서 최우수조로 과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입사 후에도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직원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짧지만 논리적인 구조로 말이 이어진 게 느껴지셨나요? 이렇게 프렛 기법 구조를 사용하면 논리적인 말하기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알아도 실전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3번째 방법은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정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손흥민 선수는 기본기를 갖추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꾸준히 반복하고 연습한 결과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 역사상 처음으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렛 기법은 설득의 기본입니다. 지금 저는 여행 가이드를 1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초보 시절에는 말에 두서가 없었는데 그때 이 프렛 기법으로 기본기를 다져나갔습니다.
가이드를 하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을 많이 겪게 되는데 이 프렛 기법을 사용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을 오늘 저의 여행 손님이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전달사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상 케이블카를 타는 코스지만 운행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풍랑주의보 때문에 바닷바람이 조금 강해져서 케이블카를 탈 때 조금 위험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몇 번 겪어봤는데 현장에 도착하니까 날이 좋아져서 운행을 다시 시작한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정상 운행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결항되게 된다면 인근 대체 코스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프렛 기법 그대로 말을 적용해 보았는데 가이드인 제 말에 설득이 되셨나요? 이처럼 현재 자신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말해 설득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프렛 기법을 사용해 계속해서 기본기를 다져나가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말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렛 기법을 사용해서 논리의 기초를 다져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생각과 프렛 기법을 꾸준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말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죠. 설득을 하는 것은 내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충분하고 앞 뒤의 말이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 말에 고개를 끄덕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말의 내용보다 구조를 머릿속에 넣는다 생각하면서 일상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하루아침에 논리적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 방법으로 연습하면 마치 수영을 배울 때 보이지 않게 조금씩 느는 것처럼 논리적인 스피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천천히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박가이드 채널 구독하시고 더 좋은 말하기 컨텐츠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